청암산은 내게 익숙한 산이었다. 남편을 보낸 후 처음 이 산을 찾았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때는 어디든 좋았다. 집안의 고요함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혀서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 등산화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운동화를 신고 올랐던 그 길. 2년이 지났다. 이제 청암산은 내 주말의 일부가 되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6시면 집을 나선다. 등산복도 하나씩 장만했고 스틱 사용법도 익혔다. 정상까지 2시간 반. 하산까지 합치면 5시간 정도. 돌아와서 샤워하고 집안일 조금 하면 하루가 간다. 딸아이는 가끔 전화로 물었다. 엄마 괜찮으시냐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정말 괜찮았다. 산에 오르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그저 다음 발을 내딛는 것, 숨을 고르는 것, 바람 소리를 듣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이번 봄부터 조금 달라졌다. 한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 본 건 4월 첫째 주였다. 청암산 초입 등산로 입구에서였다. 나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그 사람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새 옷을 입은 것 같은 뻣뻣함이랄까. 배낭도 너무 컸다. 당일치기 산행에는 과한 크기였다. 그는 안내판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스트레칭을 하며 슬쩍 그쪽을 봤다. 키가 꽤 컸다. 단정한 인상이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려나. 혼자 온 것 같았다. 그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저기 실례지만 정상까지 가는 길이 이쪽 맞나요? 목소리가 또박또박했다. 공손한 말투였다. 네, 맞아요. 이 길로 쭉 가시면 돼요. 중간에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나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먼저 걷기 시작했다. 초반 구간은 완만했다. 나는 내 속도로 걸었다. 2년간 이 길을 오르며 터득한 페이스가 있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한참을 오르다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남자가 한참 뒤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자주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다. 초보인 게 분명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를 봤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번에는 배낭이 작아져 있었다. 지난주의 피드백을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알아봤는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도 인사를 받았다. 이번에도 내가 먼저 출발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그가 바로 뒤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지난주보다 페이스가 빨라진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옆으로 지나가며 인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같은 속도로 올랐다. 억지로 빨리 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정상 직전 급경사 구간에서 그가 잠시 멈춰섰다. 나도 옆에서 숨을 고르며 쉬었다. 여기 경치 좋네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그가 바라보는 쪽을 따라봤다. 실록이 우거진 산자락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었다. 맞다. 좋았다. 매주 봐도 질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네, 이맘때가 제일 예뻐요. 자주 오시나 봐요. 매주 와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제 2번째인데.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겸연쩍은 웃음이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꾸준히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용기가 나네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정상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3번째, 4번째. 그는 계속 청암산에 왔다.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상대를 기다렸다가 함께 출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각자 올랐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그리고 나란히 걷는 시간.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냥 걸었다. 가끔, 여기 힘드시죠? 조금만 더 가면 평지예요. 같은 말을 주고받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꾸 그가 신경 쓰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그 사람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등산복을 고를 때도 왠지 더 신경이 쓰였다. 머리를 묶을 때도 거울을 한 번 더 봤다. 뭐 하는 사람일까? 결혼은 했을까? 왜 혼자 다닐까? 궁금했다. 그리고 그 궁금함이 불편했다. 나는 62살이었다. 그는 많이 봐야 40대 중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났다. 내 딸보다도 어릴 수 있었다. 왜 이러나 싶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 그동안 한 번도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그를 보는 것이 좋았다. 5월 둘째 주 토요일. 날씨가 이상했다. 아침엔 맑았는데 구름이 점점 몰려들고 있었다. 바람도 습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스트레칭을 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혹시 오늘은 안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회색 등산복, 검은 배낭. 그였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그가 미소 지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함께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나란히. 초반 구간은 말없이 지나갔다. 그저 나란히 걸었다. 발걸음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 중턱쯤 왔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꾸 가늘게.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도 따라봤다. 구름이 더 짙어지고 있었다. 잠시 망설였다. 돌아갈까? 아니면 정상까지 갈까? 그가 배낭에서 우비를 꺼냈다. 나도 준비해 온 게 있었다. 우리는 간단히 우비를 입고 다시 걸었다. 정상까지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비가 그렇게 세지 않았다. 정상에서 짧게 쉬고 우리는 바로 하산을 시작했다. 문제는 내려올 때였다. 비가 갑자기 거세졌다. 우비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다. 등산로가 미끄러워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스틱에 힘을 주고 천천히. 그도 마찬가지였다. 중간쯤 왔을 때 비가 더 쏟아졌다. 이건 소나기가 아니라 장대비였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는 빠르게 내려갔다. 안전하게, 하지만 최대한 빨리.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다. 우비는 무용지물이었다. 신발 안까지 물이 들어찬 느낌이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집으로 향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비가 너무 심했다. 차까지 가는 것도 힘들 정도였다. 등산로 입구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식당이 하나 있었다.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리고 동시에 그쪽으로 발을 옮겼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밝았다.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비를 피해 들어온 등산객들이었다. 나는 안을 둘러봤다. 빈자리가 없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조금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손님, 혹시 두 분이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아니. 내가 말하려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이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요. 괜찮으시면 합석하시는 거 어때요? 저쪽 2인 테이블에 앉으시면 돼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창가 자리였다. 작은 테이블 하나.
나는 준우를 봤다. 그도 나를 봤다. 괜찮으시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갔다. 젖은 우비를 벗어 옆에 걸었다. 등산복도 축축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준우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수건 필요하세요? 아주머니가 수건 2장을 가져다 줬다. 우리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머리와 얼굴을 닦았다. 메뉴판을 봤다. 청국장, 된장찌개, 김치찌개. 간단한 메뉴였다. 등산객들을 위한 구성이었다. 뭐 드실 거예요? 준우가 물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였다. 청국장 먹을래요? 저도 그걸로 할게요. 그가 아주머니를 불러 주문했다. 청국장 2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을 봤다.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이 잿빛이었다. 오늘 날씨 예보에 비 소식 없었는데. 준우가 말했다. 산 날씨는 원래 변덕스러워요. 그렇군요. 자주 이런 일 있으세요? 가끔요. 그래서 항상 우비는 챙겨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네요. 네. 다시 침묵. 어색했다. 산에서는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그냥 걷기만 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마주 앉아 있으니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매주 토요일에 오시는 거죠? 준우가 먼저 물었다. 네. 거의 빠지지 않아요. 대단하세요. 저는 1달 정도 됐는데도 힘들거든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정아 씨는 얼마나 다니셨어요? 2년 정도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가 감탄했다.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물잔을 들었다. 준우 씨는 왜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건강 때문이에요.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뭐라도 하라고 해서. 회사 다니시면 주말이 소중할 텐데. 그래서 더 나와야죠. 주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무슨 일 하세요? 중소기업 다녀요. 제조업 쪽이고. 부장이에요. 오래 다니셨겠네요. 20살 넘어서부터 쭉 다녔으니까. 거의 20년 넘었죠. 20년. 한 곳에서. 대단하시네요. 뭐.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때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청국장. 밥과 반찬들.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숟가락을 들었다. 청국장이 뜨거웠다. 그리고 맛있었다. 된장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두부도 부드러웠다. 한동안 말없이 먹었다. 비 소리만 들렸다. 준우가 먼저 숟가락을 놓았다. 정아 씨는? 평소에 뭐 하세요? 일은 안 하시고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집에 있어요. 가족이랑 같이 사세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도 그걸 눈치챘는지 더 묻지 않았다. 준우 씨는요? 가족은? 저도 혼자 살아요. 결혼 안 하셨어요. 말하고 나서 실례였나 싶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일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타이밍도 안 맞고. 그가 머리를 극적였다. 43. 결혼 안 한 남자. 요즘엔 그런 사람도 많다고 하긴 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글쎄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정아 씨는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저도 익숙해요. 이제는 그가 내 눈을 봤다. 나도 그의 눈을 봤다.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혼자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 감정. 외로움과 자유로움이 섞인. 비는 1시간쯤 지나서야 그쳤다.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준우는 부산 출신이었다. 대학 때 서울로 올라와서 계속 살고 있다고 했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명절 때나 가끔 내려간다고. 나는 서울이 고향이었다. 결혼하고 계속 이 동네에 살았다. 딸이 하나 있고 결혼해서 분당에 산다고 했다.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도 묻지 않았다. 다음 주도 오실 거죠? 나가면서 준우가 물었다. 네, 올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네. 우리는 식당 앞에서 헤어졌다. 그는 반대편 주차장으로 갔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그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오늘 처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 그의 표정을 제대로 봤다. 이상했다. 설렜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샤워를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가 자꾸 생각났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봤다. 흑갈색으로 염색한 머리, 주름이 생긴 눈가, 처진 턱선. 62살. 나는 62살이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설레도 되는 걸까? 다음 주 토요일. 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다. 등산복을 고를 때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섰다. 검은색은 너무 무거워 보였다. 회색은 무난했지만 밋밋했다. 결국 연한 베이지색 상의를 골랐다. 얼굴이 환해 보였다. 머리도 다시 묶었다. 흑갈색 염색이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났다. 지난주 미용실에서 다듬어 온 게 다행이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등산할 때 화장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선크림은 꼼꼼하게 발랐다. 립밤도.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뭘 이러고 있나.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청암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준우는 이미 와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내가 말하자 그가 웃었다.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살짝 맺혀 있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네. 완벽해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였다.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지난주와는 달랐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초반 구간을 지나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준우가 물었다. 저번에 청국장 맛있었어요. 그쵸? 저도 가끔 거기 가요. 혼자도 가세요. 네. 혼자 먹어도 괜찮아요. 대단하시네요. 전 혼자 식당 들어가는 게 좀 어색하거든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정아 씨는 뭐든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다 어려웠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우리는 계속 올랐다. 중턱의 평평한 구간에 도착했을 때 준우가 물병을 꺼냈다. 잠깐 쉴까요? 좋아요. 바위에 앉았다. 옆자리에 그도 앉았다. 지난주보다 가까운 거리였다. 물을 마시며 아래를 내려다봤다. 실록이 짙어지고 있었다. 5월에 사는 초록으로 가득했다. 여기 볼 때마다 좋아요. 준우가 말했다. 저도요. 매주 봐도 질리지 않으세요? 아니요. 매번 다르거든요. 다르다니요? 날씨도 다르고 계절도 바뀌고 같은 풍경이지만 늘 다르게 보여요.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보네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꾸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계속 와야겠네요. 그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 반쯤이었다. 사람들이 꽤 있었다.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준우가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다. 김밥이었다. 편의점에서 산 것 같았다. 하나 드실래요? 아, 괜찮아요. 저 혼자 먹기엔 많아요.
그가 김밥 한 줄을 내밀었다. 나는 받았다. 감사합니다. 함께 김밥을 먹었다. 별로 맛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산 위에서 먹으니 나쁘지 않았다. 다음엔 제가 뭐 좀 싸올게요. 내가 말하자 준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좀 잘 만들어요. 그래요? 네. 김밥이든 샌드위치든. 그럼. 기대할게요. 그가 웃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만났다. 토요일 아침 6시 반. 청암산 입구.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비가 와도 갔다. 함께 우비를 입고 올랐다. 비 오는 산도 나름 운치가 있었다. 점점 말이 많아졌다. 산을 오르며 쉬며 내려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준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힘든 일도 많지만 오래 다녀서 정이 든다고. 동료들도 가족 같다고. 나는 일상 이야기를 했다. 집안일, 장보기, 가끔 하는 독서. 딸이 보내주는 손주 사진들. 남편 이야기는 여전히 하지 않았다. 준우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혼 반지가 없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어느 토요일 하산길에 준우가 물었다. 오늘 시간 되세요? 네? 커피라도 한잔하면 어떨까 해서요. 심장이 쿵했다. 좋아요. 우리는 산 입구 근처 카페에 갔다. 작은 카페였다. 등산객들이 자주 들르는 곳 같았다.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피곤하시죠? 준우가 물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서.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내려올 때 특히 무릎에 힘을 빼고 내려오세요. 체중을 스틱에 싣고 그렇게 하는데도 힘들어요.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정아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같이 다녀주셔서요.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괜히 부끄러워서 커피잔을 들었다. 저도. 좋아요. 같이 다니는 거. 정말요? 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등산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커플들. 손잡고 걷는 노부부. 정아 씨. 준우가 불렀다. 네. 혹시 평일에도 시간 되세요? 평일이요? 네. 저녁에. 식사라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얼굴이 뜨거워졌다. 좋아요. 정말요? 네. 준우가 환하게 웃었다. 첫 저녁 약속은 수요일이었다. 나는 오래 고민했다. 뭘 입을까? 등산복만 입다가 평상복을 고르려니 막막했다. 옷장을 한참 뒤졌다. 너무 화려한 건 부담스러웠다. 너무 평범한 건 성의 없어 보였다.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팬츠를 골랐다. 무난했지만 단정했다. 화장도 했다. 연한 베이스, 눈썹, 립스틱. 오랜만이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약속 장소는 압구정 쪽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준우가 정한 곳이었다. 여기 분위기 좋다고 해서요. 그가 말했다. 레스토랑은 아늑했다. 조명이 은은했다. 테이블마다 캔들이 켜져 있었다. 준우는 정장 차림이었다. 회사 끝나고 바로 온 것 같았다. 평소 등산복 입은 모습과는 달랐다. 세련되어 보였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메뉴를 봤다. 파스타, 리조또, 스테이크.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편하게 고르세요. 준우가 말했다. 너무 비싼 거. 괜찮아요.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건데. 맛있는 거 먹어요. 그의 말투가 단호했다. 나는 크림 파스타를 주문했다. 준우는 스테이크를 시켰다.
음식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는 어땠어요? 바빴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서. 정아 씨는 오늘 뭐 하셨어요? 집 정리하고, 장 보고, 그냥 평범하게. 매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거의. 심심하지 않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엔 심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익숙해요. 익숙한 게 좋은 건가요? 글쎄요. 나쁘진 않아요. 준우가 내 눈을 봤다. 저는 가끔 외로워요. 솔직한 고백이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그래도 가끔. 저도 그래요. 나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특히 밤에. 맞아요. 밤에 우리는 서로를 봤다.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감.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의 연대. 음식이 나왔다. 파스타는 부드러웠다. 크림 소스가 입안에서 녹았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준우가 웃었다. 그의 웃는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식사 후 우리는 산책을 했다. 한강 쪽으로 걸었다. 5월의 밤 공기는 선선했다. 배불러요. 준우가 말했다. 저도요. 자주 이렇게 나오세요? 아니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오늘이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강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연인들. 정아 씨. 네, 오늘 좋았어요. 저도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주말 말고도. 좋아요. 정말요? 네. 준우가 웃었다. 환한 미소였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설렘, 기대, 행복. 거울을 봤다. 62살의 여자가 거기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주말엔 청암산, 평일엔 저녁 약속,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다. 준우는 회사 끝나고 오는 거라 항상 정장 차림이었다. 나는 평상복을 입었다. 점점 옷을 고르는 게 재미있어졌다. 오래된 옷들을 꺼내 입어보고 새 옷도 몇 벌 샀다. 머리도 더 신경 썼다. 흑갈색 염색을 유지했다. 미용실에 가는 주기도 짧아졌다. 딸이 전화로 물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래?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20살 어린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사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뭐였을까? 친구? 연인? 아니면 그 중간. 6월이 되었다. 어느 토요일 청암산을 오르다 준우가 물었다. 정아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주말이요? 토요일 말고요. 네.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왜요? 같이 여행 가면 어떨까 해서요. 심장이 빨리 뛰었다. 여행이요? 네. 멀지 않은 곳으로. 1박 정도. 싫으시면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에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좋아요. 정말요? 네. 준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디로 갈까요? 정아 씨가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 갈게요. 제가 알아볼게요. 네. 우리는 다시 걸었다. 하지만 마음은 벌써 다음 주말로 가 있었다. 1박. 함께. 그 의미를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루하루가 느렸다. 준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강릉으로 가려고 해요. 바다 보면서 쉬기 좋을 것 같아서요.
좋아요. 숙소는 제가 예약할게요. 네, 숙소.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방이 따로일까? 아니면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뜨거워졌다. 목요일 저녁 우리는 만났다. 홍대 쪽 작은 와인바였다. 준우가 예약한 곳이었다. 여기 조용해요. 그가 말했다. 정말 조용했다. 사람도 많지 않았다. 우리는 와인을 시켰다. 레드 와인. 나는 술을 잘 못했지만 오늘은 마시고 싶었다. 긴장되세요? 준우가 물었다. 조금요. 저도요. 그가 웃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떨부면서도 부드러웠다. 정아 씨. 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남편분 이야기요. 심장이 조였다. 꼭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알고 싶어서요.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아, 갑자기였어요. 사고로.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의 손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래서 등산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잘하셨어요. 뭘요? 계속 살아가신 거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다들 위로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았다.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만나게 해주셔서. 준우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금요일. 집 안을 정리했다.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오랜만에 보는 가방이었다.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 썼던 것. 먼지를 털어냈다. 뭘 챙겨야 할까? 옷, 속옷, 세면도구, 화장품. 하나씩 챙기면서 자꾸 멈칫했다. 잠옷은 뭘 가져가지? 편한 면잠옷? 아니면 조금 신경 쓴 걸. 결국 둘 다 챙겼다. 화장품도 평소보다 더 챙겼다. 스킨케어 제품들, 바디로션, 향수도. 거울을 봤다. 62살. 나는 62살인데.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토요일 아침. 준우가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다. 타세요. 그가 문을 열어줬다. 고속도로에 올랐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다. 편하게 계세요.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창밖을 봤다. 서울을 벗어나니 풍경이 달라졌다. 녹음이 짙었다. 준우가 운전하는 모습을 슬쩍 봤다. 집중한 표정. 선 굵은 손. 그 손이 어젯밤 내 손을 잡았다. 다시 창밖을 봤다. 졸리시면 주무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 드릴까요? 나중에요. 우리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다.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왔다. 다시 출발했다. 강릉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다.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다. 작은 건물, 조용한 위치. 체크인을 하며 준우가 말했다. 방이 2개예요. 편하신 대로 쓰세요. 안도했다. 그러면서도 살짝 아쉬웠다. 방은 깨끗했다. 큰 창으로 바다가 보였다. 짐을 풀고 나왔다. 준우도 나와 있었다. 산책할까요? 좋아요. 바닷가로 나갔다. 6월의 바다는 푸르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모래사장을 걸었다. 신발을 벗고. 시원해요. 내가 말했다. 그러게요. 준우가 옆에서 걸었다. 가까운 거리로. 손이 스쳤다.
심장이 쿵했다. 준우가 내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한참을 저녁은 근처 횟집에서 먹었다. 회가 싱싱했다. 바다 냄새가 났다. 소주를 시켰다. 나는 한 잔, 준우는 두 잔. 오늘 운전은 제가 할게요.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취하시면 안 돼요. 안 취해요. 이 정도로는. 그가 웃었다. 식사 후 우리는 다시 바닷가로 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예쁘다. 내가 중얼거렸다. 정말요. 준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댔다. 자연스럽게.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심장 소리도. 정아 씨. 네. 저. 좋아해요. 숨이 멎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요. 나이 차이 같은 거. 상관없어요. 그냥 좋아요. 나는 그를 봤다. 그도 나를 봤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저도요. 내가 말했다. 저도. 좋아해요. 준우가 내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입술을 맞췄다. 부드러웠다. 달콤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다. 누군가의 입술. 누군가의 온기. 키스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봤다. 괜찮으세요? 준우가 물었다. 네. 정말요? 네. 나는 다시 그의 품에 안겼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도. 그리고 그의 심장 소리. 펜션으로 돌아왔다. 복도가 조용했다. 우리 외에는 손님이 없는 것 같았다. 내 방 앞에 섰다. 들어가세요. 준우가 말했다. 네. 문을 열었다. 들어가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뒤를 돌아봤다. 준우가 거기 서 있었다. 복도에. 우리는 서로를 봤다. 정아 씨. 네. 저. 들어가도 될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준우가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우리는 마주 섰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긴장돼요.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요. 준우가 미소 지었다.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이 왔다.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엔 더 깊게. 키스는 길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나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체온이 전해졌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침대 쪽으로 갔다. 침대 끝에 앉았다. 준우가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알아요. 준우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확인하듯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웠다. 62살. 세월의 흔적들. 괜찮아요. 준우가 속삭였다. 정말로.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숨이 가빠졌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더 편안했다. 가까워졌다. 더 가까이. 오랜만이었다. 이런 온기. 준우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조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도 그를 느꼈다. 그의 온기를. 그의 숨결을. 입술이 다시 만났다. 숨이 섞였다. 정아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대답 대신 그를 더 끌어안았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처음엔 낯설었다. 2년 만이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남편이 아픈 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몸이 기억하지 못했다. 어색했다. 하지만 준우는 기다려줬다. 서두르지 않았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숨을 쉬었다. 함께 움직였다. 점점 익숙해졌다. 몸이 적응했다. 마음이 열렸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감정이, 감각이, 오래 잊고 있던 것들이 되살아났다. 살아있다는 느낌, 여자라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우리는 계속 움직였다. 느리게, 리듬에 맞춰.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우리의 숨소리도 그랬다.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안고 있었다. 땀이 식었다. 숨이 고르게 돌아왔다. 준우가 이불을 덮어줬다. 그리고 옆에 누워 나를 안았다.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정말이었다. 후회하지 않았다. 부끄럽지도 않았다. 오히려 충만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준우가 말했다. 저도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자요. 그가 속삭였다. 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온기가 느껴졌다. 안전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었다.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깊고 편안한 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준우는 아직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어젯밤이 꿈 같았다. 하지만 옆에 그가 있었다. 따뜻한 체온과 함께.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준우가 눈을 떴다. 잘 잤어요? 네. 준우 씨는요? 저도요. 우리는 웃었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함께하는 아침. 강릉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그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62살의 나와 43살의 그가. 하지만 준우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가 말했다. 저는 정아 씨가 좋은데요. 그 말이 마음을 편하게 했다. 월요일 저녁 준우가 퇴근 후 우리 집에 왔다. 들어오세요. 집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웠다. 오래된 아파트, 낡은 가구들. 하지만 준우는 아무렇지 않게 둘러봤다. 아늑하네요. 오래됐어요. 그게 좋은 거죠. 살아온 시간이 느껴져요.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간단한 반찬들. 맛있어요. 준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정말요? 네.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혼자 사시면 밖에서만 드세요. 거의요. 요리를 못해서.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요? 네. 어렵지 않아요. 준우가 환하게 웃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나란히 섰다. 내가 설거지를 하면 준우가 물기를 닦았다. 이런 것도 오랜만이에요. 준우가 말했다. 뭐가요? 누군가랑 이렇게. 일상을 나누는 거요. 나도 그랬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따뜻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다. 준우가 내 손을 잡았다. 정아 씨, 네, 보고 싶었어요. 주말에 만났는데도 그가 말했다. 저도요. 그가 나를 안았다. 소파에서 입맞춤이 시작됐다. 천천히 깊어졌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빨라졌다. 방으로 갈까요? 준우가 속삭였다. 고개를 끄덕였다. 침실로 들어갔다. 강릉에서와는 달랐다. 내 방이었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준우가 있으니 모든 게 새로웠다. 불을 켰다. 희미하게.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서로를 느꼈다. 준우의 손길이 부드러웠다. 조심스러웠다. 예뻐요. 그가 속삭였다. 거짓말. 정말이에요. 정아 씨는 아름다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강릉에서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깊이. 파도 소리 대신 창밖에 바람 소리가 들렸다. 우리의 숨소리가 섞였다. 리듬이 맞아갔다.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다. 완전하게. 끝나고 나서 한참을 누워 있었다. 준우가 옆에서 나를 안고 있었다. 잠깐 자다 갈게요. 그가 말했다.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평화로웠다. 이런 게 행복인가 싶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며 누워있는 것. 정아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원하는 만큼요. 준우가 나를 꽉 안았다. 1시간쯤 지나서 그가 일어났다.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했다. 내일 연락할게요. 네. 마지막 키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후로 준우는 자주 왔다. 일주일에 2~3번. 퇴근 후. 저녁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침실로 갔다. 매번 달랐다. 어떤 날은 급했다. 서로가 간절했다. 어떤 날은 천천히였다. 여유롭게 서로를 탐구했다. 어떤 날은 뜨거웠다. 열정적이었다. 어떤 날은 부드러웠다. 달콤했다. 하지만 언제나 좋았다. 준우는 나이 차이를 느끼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내가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경험이 있어서요. 무슨 경험? 사랑하는 법이요. 그 말에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뜨거워졌다. 어느 금요일 준우가 제안했다. 이번 주말에 또 어디 갈까요? 어디요? 정아 씨가 가고 싶은 곳. 저는 어디든 좋아요. 그럼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요? 2박 3일로. 금요일 저녁 비행기 타고. 심장이 뛰었다. 좋아요. 준비는 간단했다. 짐을 꾸리고 여권을 챙기고. 이번엔 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공항에서 만났다. 짐 그것만 가져오셨어요. 준우가 물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도 간단하게 챙겼어요. 우리는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갔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셨다. 떨리세요? 준우가 물었다. 조금요. 오랜만에 제주도 가는 거라. 저도요. 회사 워크숍 빼고는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더 기대돼요. 비행기가 출발했다. 1시간 남짓.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다. 준우가 내 손을 잡았다. 즐거운 주말 보내요. 네. 제주도는 따뜻했다. 6월의 제주는 초록으로 가득했다. 숙소는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이었다. 여기 전망 좋다고 유명해요. 준우가 말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창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와,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다. 모래사장을 걸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다. 시원해요. 그쵸? 준우가 내 허리를 감쌌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두 사람이었다.
나이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조금요. 뭐 먹고 싶으세요? 회? 좋아요. 근처에 횟집 있대요. 저녁은 싱싱한 회와 소주였다. 건배. 잔을 부딪혔다. 행복해요. 내가 말했다. 저도요. 정아 씨 만나서. 저도요. 준우 씨 만나서. 우리는 웃었다. 펜션으로 돌아왔다. 밤 10시쯤. 샤워를 했다. 준우가 먼저, 나는 그 다음.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피곤하세요? 준우가 물었다. 아니요. 저도요. 그가 나를 안았다. 키스가 시작됐다. 이번엔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서로를 느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제주 바다의 파도.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깊고 완전하게. 준우의 손길이 온몸을 훑었다. 나도 그를 만졌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익숙해졌다. 서로의 몸에, 서로의 리듬에. 정아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네, 좋아요. 저도. 우리는 계속 움직였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그 리듬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직 우리만 존재하는 완벽한 순간.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다.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왔다. 준우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평화로운 얼굴. 이 사람이 내 연인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눈을 뜨며 준우가 웃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너무 잘 잤어요. 우리는 씻고 나와 브런치를 먹으러 갔다. 카페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오늘 뭐 할까요? 준우가 물었다. 섬 한 바퀴 돌까요? 좋아요. 드라이브 하죠.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다. 바람이 상쾌했다. 바다가 계속 보였다. 중간중간 멈춰 사진도 찍었다. 여기서 한 장 찍어요. 준우가 말했다. 셀카를 찍었다. 둘이서. 예쁘게 나왔네요. 그쵸? 행복한 하루였다. 저녁에는 숙소 근처 식당에서 고기를 먹었다. 흑돼지. 맛있어요. 정말요. 역시 제주도. 소주를 몇 잔 더 마셨다. 기분이 좋았다. 취기가 살짝 올랐다. 정아 씨. 네.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다. 강릉에서도 서울에서도 하지 않았던 말. 저도. 목이 메었다. 저도 사랑해요. 준우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정말 사랑해요. 나이 같은 거 상관없이.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손을 잡은 채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준우가 나를 안았다. 길에서. 오늘 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작됐다. 이번엔 달랐다. 사랑한다는 말을 나눈 후라 그런가. 더 간절했다. 더 뜨거웠다. 서로를 더 원했다. 준우의 손길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나도 그를 느꼈다. 더 깊이. 말없이 서로를 확인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우리는 여러 번 하나가 되었다. 지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마지막 날 아침. 아쉬웠다. 또 와요. 준우가 말했다. 그럴까요? 네. 다음엔 더 오래. 좋아요. 공항으로 가는 길. 준우가 운전하는 옆에서 창밖을 봤다. 제주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행복한 기억들. 서울로 돌아왔다. 집까지 데려다 줬다.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죠? 준우 씨도요. 저는 괜찮아요. 조심히 가요. 네. 내일 연락할게요.
키스. 긴. 헤어지기 싫었다. 하지만 헤어져야 했다. 사랑해요. 저도요.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준우가 있었다. 평일 저녁이면 만났다. 내 집에서 또는 그의 집에서. 그의 집은 깔끔했다.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정리를 잘하시네요. 그냥 습관이에요. 저녁을 함께 만들었다. 요리를 가르쳐 줬다. 파를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요? 네. 잘하시네요. 정아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같이 만든 음식을 먹었다. 맛있었다. 함께라서. 식사 후엔 자연스럽게 침실로 갔다. 준우의 침대는 컸다. 여기가 더 넓네요. 그쵸? 우리는 그의 침대에서 사랑을 나눴다. 내 집과는 또 달랐다. 하지만 좋았다. 어디든 좋았다. 준우와 함께라면. 어느 토요일. 청암산을 오른 후 근처의 숙소를 잡았다.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시작됐다. 이번엔 더 급했다. 서로가 간절했다. 오전 내내 산을 오르며 쌓인 긴장. 그게 폭발했다. 뜨거웠다. 거칠었다. 하지만 좋았다. 끝나고 나서 둘 다 웃었다. 우리 미쳤나 봐요. 준우가 말했다. 그러게요. 좋은 의미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름이 왔다. 7월. 더웠지만 행복했다. 준우와의 시간은 계속됐다. 주말엔 청암산. 평일엔 저녁 데이트. 그리고 밤. 익숙해졌다. 서로의 몸에, 서로의 리듬에,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 어디를 만지면 반응하는지 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더 좋았다. 더 만족스러웠다. 어느 날 준우는 명동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고 했다. 5성급이에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아 씨랑 특별한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호텔 로비는 화려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갔다. 와, 방이 넓었다. 침대도 컸다. 욕실은 더 놀라웠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 대단하네요. 그쵸?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코스 요리.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와인도 마셨다. 기분이 좋아졌다. 준우를 봤다. 정장을 입은. 멋있었다. 왜 그렇게 봐요? 멋있어서요. 정아 씨가 더 아름다운데요. 오늘 나는 원피스를 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원피스. 미용실도 갔다 왔다. 특별한 날이니까.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예쁘다. 정아 씨가 더 예쁜데요. 준우가 뒤에서 나를 안았다. 목에 입맞춤을 했다. 오늘 특별하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특별한데요. 더요. 그는 나를 천천히 돌려 세웠다. 그리고 키스했다. 깊고 길게. 호텔 침대는 정말 편했다. 부드러운 시트. 넓은 공간. 우리는 그 위에서 사랑을 나눴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오늘은 시간이 많았다. 내일 낮까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여유롭게. 준우의 손길이 온몸을 더듬었다. 나도 그를 느꼈다.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사랑해요. 저도요. 우리는 여러 번 하나가 되었다. 지치지 않고. 서로를 원하는 만큼. 밤이 깊어갔다. 서울의 불빛이 창을 통해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완벽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룸서비스로 아침을 시켰다. 침대에서 먹었다. 이런 것도 좋네요. 그쵸? 크루아상과 커피. 신선한 과일들.
맛있어요. 정아 씨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아침을 먹고 다시 누웠다. 아직 체크아웃 시간이 아니었다. 더 있다가요. 네. 준우가 나를 안았다. 또 시작됐다. 아침의 사랑. 밝은 햇살 속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다. 서로의 얼굴, 서로의 표정. 좋았다. 낮의 사랑도. 8월. 계속 더웠다. 하지만 우리는 청암산을 빠지지 않았다. 이른 아침에 가서 오전에 끝냈다. 하산 후엔 시원한 곳을 찾았다. 카페나 식당. 에어컨 바람을 쐬며 쉬었다. 더워도 사는 좋아요. 준우가 말했다. 저도요. 정아 씨랑 함께라서 더 좋고요. 저도요. 어느 토요일. 하산 후 준우의 집으로 갔다. 가까워서 샤워를 했다. 각자. 하지만 곧같이 하게 됐다. 욕실에서 시작된 사랑. 물줄기를 맞으며 미끄러운 타일 위에서 위험했지만 짜릿했다. 침대로 옮겨갔다. 젖은 몸으로 물기를 닦을 새도 없이 급했다. 서로가 뜨겁게 얽혔다. 한여름의 열기처럼. 평일 저녁 내 집에서 영화를 봤다. 노트북으로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준우의 손이 자꾸 내 손을 만졌다. 영화 봐요. 보고 있어요. 거짓말. 정아 씨가 더 예쁜데 어떡해요. 영화는 중간에 꺼졌다. 우리는 소파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바닥으로. 카펫 위에서. 침실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거기서 바로. 급하게. 뜨겁게. 끝나고 나서 웃었다. 우리 왜 이래요? 좋아서요. 저도요. 9월이 되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준우를 만난 지, 연인이 된 지 벌써 3개월이네요. 준우가 말했다. 그러게요.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는 키스했다. 길고 깊게. 오늘 밤도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밤이 좋은데요. 오늘은 더요. 준우가 웃었다. 침실로 갔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침대. 하지만 언제나 새로웠다. 서로를 만나는 순간은 사랑해요. 저도요. 우리는 또 하나가 되었다. 완벽하게.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준우와 함께. 이렇게.